노트 보시면 틀린 문제 해설 제가 붙여드렸거든요. 없는 사람은 다 맞은 거예요. 없는 사람은 다 맞은 거고. 틀린 문제 해설 붙여드렸으니까 그 해설 보시고 붙여드렸어요. 풀로.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수요일까지 숙제가 뭐냐면은 그 틀린 문제 오답 정리 거기다가 해보시면 돼요. 노트에다가 그대로 빨간 펜으로 뭐 다시 풀어보시든 아니면 해설지를 보고 뭐 하시든 알겠지?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해설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꼭.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프리노트 자체가 취지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서술형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위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제 오답 정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답 정리가 될 거니까 오답 노트죠, 그 자체가. 오답 노트가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답 노트라고 해서 막 이쁘게 뭐 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문제 쓰실 필요도 없고요. 문제지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아시겠죠? 그리고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만,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제가 골라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던 내용들이니까. 알겠지?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숙제 책은 이따가 채점 끝나면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66페이지를 해야 됩니다. 66페이지 좀 펴보세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판별식과 더불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운다면은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는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나오는데, 그랬을 때, 자, 반드시 성립하는 성질이 있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죠.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a분의 c와 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 됐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도 배웠던 거냐면 중학교 3학년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그치?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두 근의 차는요, 안 외워도 돼요. 뭐 몰라도 됩니다. 두 근의 차는. 알겠지? 그냥 두 근의 차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이거에 대해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뭐 증명까지도 할 필요도 없고요. 중3 때 다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응용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주로 많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연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연산이 이제 어떤 거랑 연계가 돼서 나오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고 이제 고1 맨 첫 단원에서도 배웠던 곱셈 공식, 그 다음에 혹은 뭐 인수분해 이런 걸 가지고 인수분해. 자, 이런 걸 가지고 연산 문제와 같이 연계가 돼서 많이 나오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연계가 같이 돼서 나오냐면 이제 켤레근이랑 연계가 돼서 많이 나와요. 켤레근. 우리가 그래서 켤레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는 켤레근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리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허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죠? 우리 2차 방정식 활용해서 잠깐 다뤘었지? 그지? 근데 켤레근을 가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 a, b, c가 실수다 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3i다 라고 줬다면,
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결론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 한 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될 거다?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써진 1 플러스 3i의 켤레 관계에 있는 친구가 얼마야? 1 마이너스 3i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증명했던 이유가, 이걸 증명할 때 뭘 썼냐면 우리가, 자, 켤레근을 증명할 때 뭘 썼냐면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얘와 얘를 더했을 때, 두 근을 더했을 때도 반드시 실수가 나와야 되고 두 근을 곱했을 때도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친구는 서로 켤레 관계일 때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1 플러스 3i라는 것에 켤레 관계에 있는 숫자가 될 거다 까지 했었죠. 이걸로 증명했었죠. 오케이,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거계수와의 관계가 주로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게 연산, 그 다음에 켤레근 문제, 이 두 가지.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지금 배우는 건 아닌데요. 지금 배우는 건 아닌데, 자, 나중에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3차 방정식을 배울 때 3차식을 이용해서, 자, 3차 방정식에서도 얘를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문제에서 다룰 거예요.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죠.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나와요? 일반적으로 3개 나와요. 됐니? 3개. 그러면 여기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때 바로 뭘 이용하냐면 3차 방정식에 세 근이라고 해서 주어질 거고 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근이 3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몇 개였어요? 2가지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가 돼요. 3가지. 그래서 미리 가르쳐 드리면 어차피 다시 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은 뭐와 같냐면 마이너스 a분의, 여기 이거랑 3차 방정식이면 이제 이렇게 써지겠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이다. 3차가 식이니까. 됐죠? 3차식이니까 이렇게 써졌을 때 어떤 걸 가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있죠? 세 근의 곱. 그죠? 그럼 여기랑 똑같죠? 여기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세 근의 합,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와요. 그럼 어디? 뭐가 빠졌어요? C가 빠졌죠? 그럼 C는 뭘 나타내냐면 C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두 개씩 곱한 거. 이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 바로 뭐가 되냐면 a분의 c가 되더라 라고 해서 요거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근데 아직 3차 방정식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크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뒤에 나오니까요. 오케이? 됐죠? 이런 스타일 나오면 딱 봐도 뭐 하고 싶어요? 이거 문제 뭘로 많이 나오겠어요? 곱셈공식 연산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게 세제곱, 이거 전체 제곱해가지고 막 계산. 오케이? 중간고사에.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두근의 설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두근의 설정. 규진아, 설정이 뭐니? 설정 옵션. 옵션? 네. 설정. 말 그대로 진짜 설정. 뭐예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TV나 이런 거 샀을 때 처음으로 이제 뭐예요? 세팅하는 거죠. 세팅. 그죠? 자, 그럼 두근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두 근이 미지수임. 즉 두근이 뭔지 몰라요. 두근이 뭔지 모를 때 미지수 놓는 방법이에요.
두근의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두근이 뭔지 몰라. 내가 정확한 값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 미지수를 좀 어떻게 표현해 볼까?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 볼까? 됐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좀 볼게요. 1번부터 보시게 되면 두 근의 B가 M 대 N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지. 그지? 자, 두 근의 B가 M 대 N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여기 봐봐. 자,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다고 해봐. 근데 알파랑 베타가 예를 들어서 2대 3이라고 해보세요. 2대 3. 예를 들어서 두 근이 2대 3을 갖는데요. 그럼 2, 3일 수도 있고 4, 6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8, 9일 수 8, 9 아닌데 4, 6 그 다음에 6, 9 그 다음에 8, 12 이런 식으로 그죠? 8, 12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잘 봐. 그러면 문자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문자가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귀찮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수학 단원에서나 마찬가지로 문자의 개수는 최대한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수학 단원이든 간에. 비루한 영어 실력. 자, 네. 잘 봐. 문자의 개수는 최대한 적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풀기 편하니까. 단순해요. 문자가 많으면 여러분들 문자가 막 4개 나와. 그냥 보기가 싫죠. X, Y, Z, W 막 이렇게. 그치? 여러분들 곱셈 공식 같은 거 했을 때도 곱셈 공식에서 문자가 3개 나와. 귀찮잖아요. 일단 길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알파 베타 두 개가 있는데 이 알파 베타의 관계가 2대 3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그냥 알파라는 친구를 2K라고 놓고 베타라는 친구를 3K라고 놔도 크게 상관이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문자가 몇 개를 줄어요? 하나 줄죠. K. 알파 대 베타가 2대 3인 거니까 알파를 2K, 베타를 3K 이렇게 놓고 풀면 좀 더 편할 거 아닙니까? 문자가 두 개에서 하나 줄었으니까. 근거계수와의 관계할 때도 편하겠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바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근의 차가 있대요. 두 근의 차. 자, 두 근의 차가 주어진 경우. 그러면은 두 근의 차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보자. 두 개가 2씩 차이 난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근을 어떻게 놓을까? 두 근을 어떻게 놓을까 생각해보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아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두 근의 차가 2인데 그럼 두 근의 차이 2니까 우리가 어떻게 놓는 게 더 편하겠다?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놔주면 두 근이 차이가 얼마나요? 이거 두 개가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놔주면 문자가 몇 개를 줄어요? 한 개로 줄더라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한 근이 어떤 한 근이 다른 근의 예를 들어서 3배래. 다른 근의 3배. 그럼 이 두 근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라는 건데 어떻게 미지수를 놓을 거냐인데 이거는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한 근이 알파라고 한다면 다른 근의 3배가 나머지 한 근이 될 테니까 3알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미지수 놓는 게 편하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방법들이에요. 이런 방법들. 이거 굳이 근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우리 이렇게 써보자라는 거예요. 써보자.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절대값. 절대값은요. 그것만 밑줄 쳐놓으세요. 두 근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야 돼요. 여기다 써.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같다라고 해보죠. 그럼 절대값이 같으면요. 두 숫자의 절대값이 같으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어떤 경우? 두 수가
같은 부호일 수가 있겠죠.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두 개 똑같으면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두 숫자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다른 부호인 경우도 있겠죠.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2랑 마이너스 2 놓으면 2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2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얼마예요? 2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절대값이 같은데 같은 부호예요. 그럼 두 숫자는 뭐예요? 관계가. 절대값이 같은데 두 개가 같은 부호래. 그러면 두 개는 무슨 관계야? 두 수는 같은 숫자겠죠. 2 혹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됐니? 근데 절대값이 같은데 다른 부호예요. 그러면은 얘는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잘 봐. 사실 문제는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절대값이 같으면서 다른 부호인 경우가 문제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건 안 나와. 어차피 같은 숫자인데 뭘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줘. 문제에서 그렇게 안 표현해줘. 근데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푸시면서 굉장히 많이 보실 단어거든요. 그럼 그때 뭐 여러 가지들이 성립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 수의 합은 무조건 뭐가 돼요? 그러면 두 수의 합은 0이 되겠죠. 근데 요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요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나중에 미적값에도 쓰입니다. 미적분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요거는 하나 적어두세요. 절대값이 같으면서 다른 부호면 두 개의 숫자의 합이 0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에 연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은 아니지만 알겠죠? 됐지? 그래서 절대값은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절대값이 나오면 어느 단원에서든 간에 방정식이든 함수든 간에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항상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절대값 A를 풀었을 때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더라. 언제가 있냐면 부호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A라는 부호가 안 바뀌어서 나오면 A가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면 A는 무조건 뭐일 거다? 0보다 작을 거다. 음수일 거다. 됐니? 그랬을 때 수빈아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예요. 조기진 네. 왜 양수예요? 마이너스 요거 보세요. 예. 그래서 A가 음수죠.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양수예요. 알겠지? 아이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또 틀렸지. 얘들아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이제는 고등수학이잖아. 중학교 과정이 아니잖아.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다 음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볼라. 몰라 이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야? 2대? 양수인데?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음수다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아시겠죠? 실수합니다. 오케이? 요거 그래서 절대값 문제 풀 때는요 어떤 단원에서 나오든 간에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대로 나올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수가 있고. 됐니?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 풀 때 오늘도 시험 봤지만 1차 방정식 풀 때 주의하시라고 한 게 절대값 붙어 있으면 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는 몇 가지 경우로 풀린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경우로 풀린다고 그랬죠. 언제랑 언제로 나눠줘야 돼요 범위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x-2라고 풀릴 거고 x가 2보다 작다면 이 안의 숫자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그죠? x가 2보다 작다면 이 숫자가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풀릴 거다. 그럼 1차 방정식 풀 때 이거랑 이걸 가지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지만 되더라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중요하니까 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켤레근의 성질 보세요. 켤레근의 성질은요 별표 5개 치세요. 이건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외우세요.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당구장 표시죠. 밑줄. 개수의 전제가 없으면 근을 대입해서 풀어야 한다. 이거 뭐예요? 근이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개수가 실수나 혹은 유리수라는 말이 없으면 위에 두 줄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안 한다라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풀어봤죠. 문제 그런 문제 풀어봤을 텐데 어디서 풀어봤지? 저 앞에서 풀어봤을 거예요. 켤레근에서. 거기 그 56페이지에 1번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 56페이지에 1번 보시게 되면 그게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지금 한 근이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한 근이 1-루트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일 거야 라고 해서 풀면 돼요 안 돼요? 56페이지 1번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유리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K가 유리수라는 말이 없었잖아. 그래서 쌤이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대입해서 풀었죠 그냥. 그죠? 그래서 켤레근 같은 경우에는 66페이지로 다시 와서 켤레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당구장 표시처럼 돼 있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주의하셔라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겠지? 실수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밑에 2차 방정식의 작성은 뭐 중학교 3학년 때도 늘 해왔던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68페이지 표시해제 가봅시다. 자, 68페이지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고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보자. 됐니? 자, 그랬을 때 필기하세요.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뭐 전형적인 이제 2차 방정식 근거계수에 관한 게 문제인데 연산이랑 같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 알려면 우리 뭐가 필요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필요하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가지 자, 요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분의 5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다 라고 이렇게 변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있던 거 그대로 5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랑 여기에다가 네,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5, 여기도 마이너스 5.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 1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지워지네요.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봅시다. 자, 두 개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해보시게 되면 두 근의 곱이니까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얼마가 돼? 2분의 3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해봐라 라는 거죠. 자, 뭐 할까요? 동분해야죠. 동분을 해보시죠.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지겠죠. 됐습니까? 네. 따라서 대입만 해보시게 되면 알파 베타 얼마? 2분의 3 여기 얼마? 3 따라서 답은 얼마? 2 이렇게 써지겠죠. 무수 계산까지 해주시면 그죠? 됐죠? 네, 3. 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끊어보세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자,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텐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2죠? 알파 베타는요? 3분의 4죠? 그죠? 맞죠? 자, 우리 배웠던 거 보세요. 물어봐요. 여러분들 겨울방학 되면 맨날 공식 시험 볼 텐데 매번 올 때마다 윈터 들으시는 분들은 점심 시간마다 울고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밥 먹고 졸린 상태에서 영어 듣기와 공식 시험과 밥 먹고 졸린 상태에서 영어 듣기 하면 인생이 우울해지죠. 무력감을 느끼고 영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1시 10분부터 막 1시 50분까지 40분 듣기 하고 국어 모의고사, 국어 그 고사성어 속담 시험 한자 써야 돼요. 한자는 안 쓰죠. 작년의 경험상으로 미뤄봐. 작년 친구들의 경험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뭐였지? 수학 공식 테스트 그 세 개가 있었는데 작년 친구들의 경험상 국어를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속담, 사자성어 이런 거. 뜻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사자성어를 써야 돼요. 노트가 있어요. 그 국어. 야, 한글로 써도 돼요. 네, 한글로 고진감 내면 고진감 내 이렇게 쓰면 되죠. 한자 시험은 한 겁니다. 강제주의죠. 그리고 통과 못하면은 재시험 못 보면은 이제 자습 시간에 불러서 갈구고. 자,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가서 맨날 그럴 텐데요. 아니 고등학교 때 가서 맨날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여러분들 뭐 야자를 하면 10시까지 학교에 있는 거고 야자 안 해도 뭐 계속 있을 텐데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위한 그냥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4주 동안. 아침 이제 8시까지 등원해서 이제 재밌는데 되게. 근데 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행피하게 막 예비고일 애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어디 뭐 다 분위기가 정말 힘든 게 또 이렇게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또 아침에 나오면 또 깜깜하잖아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8시쯤 되면 이제 좀 막 해가 떠서 이제 조금 밝아지는 시기고 한 여러분들 만약에 차를 타고 학원 차를 타고 오게 되면 보통 한 7시 10분 요 정도 7시 20분 요 때쯤 탈 텐데 그러면은 그때 차 탈 때쯤 나오면 깜깜해요. 밖이 깜깜합니다. 그러면 첫 주가 제일 힘든데 첫 주에 나가는 못 버티겠다고 나가는 애들 친구들도 많고 근데 첫 주에 보면 거의 표정들이 다 뭐 무슨 도살장 끌려온
소음 아니야. 다 막 갑자기 해맑던 친구 연말을 해피하게 보내고 크리스마스 해피하게 보내던 친구들이 갑자기 급 노화가 진행이 되고. 네. 근데 첫 주에는 첫 주가 그래서 굉장히 뭔가 조용하고 좀 차분하고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은 막 거의 뭐 좀비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되면 조금 밝아지다가 3주차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적응해서 서로 막 그 클래스 안에서 그냥 서로 친구 다 해가지고 그냥 완전 시장바닥 되고 막 장난 아니에요 수업식은. 근데 정신줄을 놓은 거죠.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뭔 짓거리를 해도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낙을 찾는 거죠. 그리고 3주차쯤 되면 꼭 2주차쯤 되면 한 금요일쯤 되면 꼭 특식이 나와요. 급식에서 맛있는 게. 맛있는 거요? 네. 메뉴가 조금 독특한 게. 그러면 해피해지죠. 그런 걸로 해피해져요. 오늘 특식이래 이러면서. 근데 시험 잘 못 보면은 밥 늦게 먹잖아요. 네, 늦게 먹어요. 그 순서가 있어요. 3학년, 2학년, 1학년 이 순서인데 우리는 학교처럼 뭐 3학년이 무조건 우선이다 이게 아니라 3학년도 영어 시험 보고 2학년도 영어 단어 시험 보고 아침에 와서는 영어 단어 시험이랑 수학 공식 테스트랑 똑같이 보는데 그걸 봤을 때 통과율이 그 다음에 지각한 사람 수에 따라서 그 다 통계를 내서 순위를 정해요. 1학년 먼저, 2학년 먼저, 3학년 먼저 이거를. 그래서 1등한 반 지각도 제일 안 하고 그러니까 지각 결석 없고 영어 단어 시험 막 통과하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1등으로 밥 먹죠. 그런 거구나. 근데 되게 웃긴 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영어 단어 테스트를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잘 통과를 못해. 매일매일 보니까. 근데 거의 끝 무렵쯤 되면요 통과율이 99.8% 막 이래요. 한 명 빼고 다 통과하고 적응이 되는 거죠. 적응이 되는데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죠. 그래서 봐봐 이거 요거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돼요. 이거 그럼 공식이 몇 가지야? 이거 구하는 공식이 한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죠. 네. 그죠? 두 가지죠. 규진아, 네. 첫 번째 불러봐 아무거나 둘 중 하나. 너에게 알파 선택권을 플러스 줄게. 베타 곱하기 알파 제곱 뭐라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빼기거든. 아 네. 이거 하나 있죠? 네네. 그죠? 네. 다들 새로워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거야. 많이 볼 친구야. 자, 또 뭐 있어? 지수 또 뭐 있어? 음. 3알파 베타? 네, 요 두 가지죠. 얘는 곱셈 공식 변형. 얘는 인수분해 공식. 알겠죠? 앞으로 이제 줄줄줄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가 딴 건 몰라도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거의 기계처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서 절대 틀리지 않게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문제 개발과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쓸까 이거 쓸까? 밑에 게 더 편하죠. 왜냐면 이거랑 이거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2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3분의 4죠.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도 2 대입하면 되고. 그지? 따라서 이거 계산해보면 자 얘는 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니까 4 곱하기 여기 얼마? 2. 답 얼마? 0.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네. 오케이.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